지난해 챔피언 팀이죠.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가을 야구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이제 슬슬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읽어주는 남자 양준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양준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네, 주도 돌아왔습니다. 네, 양준혁입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타이거즈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덕분에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기아 성적 먼저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는 5경기 1승 4패 기록을 했습니다. 20일 날에 박찬호 선수가 끝내기 볼넷을 골라가면서 겨우겨우 이긴 NC 다이노스전 외에는 전패를 하면서 사실상 가을 야구하고 좀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제는 사실 9회까지 상당히 끈질기게 따라붙었는데 마지막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따가 호소를 할 내용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기아가 올 시즌 계속해서 거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투타의 불균형이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일 하나와의 3연전, 하나가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네. 3연전을 전부 내줬어요. 아, 왜 이제 하나 이글스가 2등이자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기아가 왜 작년 우승팀에서 8위까지 떨어졌는지 보여줬던 평일 3연전이었습니다. 네. 16일 11대 1로 패배, 17일에는 6대 2, 그리고 18일은 4대 3으로 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실 그 그리고 네. 3연전을 전부 내준 것보다 더 뼈아픈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17일에 원래 당초 선발 투수가 제임스 네일로 예고가 돼 있었는데 네. 제임스 네일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팔꿈치에 이상을 느끼면서 김건국으로 급하게 선발 투수가 바뀌었어요. 네. 어, 그런데 이후 이제 검진에서 네일 선수의 팔꿈치에 염증이 발견되면서 1군에서 말소 그리고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내일이 나름 굉장히 그 좋은 성적이었잖아요. 기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입단한 이후에 올 시즌도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네. 네일 선수가 올 시즌 27경기 선발 나와서 164와 3분의 1이닝 8승 4패를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2.25로 리그 3위, 네. WAR도 5.72로 리그 3위를 기록하는 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평균 자책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네일 선수가 평균 자책점 1등을 했거든요. 어. 그때보다 훨씬 더 낮아진 성적입니다. 이게 네. 지금 한화의 코디 폰세가 너무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를 폭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 자책점 2.25라는 수치가 리그 3위인 거지. 네일 선수 개인적인 커리어로 볼 때는 한 단계 성장을 한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만 결국 부상으로 아쉽게도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2년 연속으로 평균 자책점 2점대를 기록하는 투수를 미국 관계자들이 가만히 놔두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작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도 복수의 구단들이 제임스 네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음.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올해 또 이제 개화 이제 경기 시즌이 끝나기 직전이잖아요. 다시 이제 또 이별을 또 예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아 네. 팬들의 애간장을 여러모로 태우고 있는 제임스 아, 네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선수는 사실 기아에 좀 남아서 내년 시즌에서 좀 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좋을 맞습니다. 텐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네일 선수가 한국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음. 네일 선수를 또 눌러앉히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년에 남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아 타자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네일 선수가 선발승을 챙길 수 있게끔 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올 시즌도 27경기 선발 나와서 8승 4패인데 이게 27경기 선발에서 8승밖에 못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좋게 이야기가 돼서 제임스 네일이 내년에도 기아에서 뛴다면은 기아 타선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모두도 10승은 찍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투수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타자들이 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못 해주면 투수는 결국 승은 챙기지 못하고 계속 팔은 혹사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야구 트렌드가 선발승에 비해서는 평균 자책점 그리고 이제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인 WAR로
이 선수들이 평가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클래식 스탯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선발에서는 지금 양현종 하나 제대로 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아가 올 시즌을 이제 뭐 관통하는 키워드가 부상이지 않습니까? 네. 올 시즌 뭐 윤영철 선수부터 비롯해서 김도현 선수도 지금 팔꿈치 팔 쪽이 좀 안 좋아서 올 시즌을 거의 마감했다고 봐도 되고 네. 어, 외국인 투수인 에더 몰러도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걸은 적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에이스였던 제임스 네일 선수마저 1군 말소가 되면서 양현종 선수만 지금 꾸준히 올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중 3연전은 한화한테 다 내줬고 맞습니다. NC와 주말 2연전 여기도 좀 다 쓸어 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방금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호 선수가 20일 9회 말에 끝내기 볼넷으로 겨우겨우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네. 문제는 21일 일요일 경기였습니다. 네. 무려 12개의 사사구를 내준 기아의 마운드였거든요. 근데 이유리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4개, 최지민이 2개, 전상현이 1개, 김건국 선수가 2개, 이준영이 2개, 한재승이 또 1개를 내주면서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게 사실 사사구라는 걸 이제 10개 이상 내주는 거는 프로 레벨에서 좀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한 그 해설위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프로를 보고 있는지 고등학교 야구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보니까 볼 그 포볼 내주기 경연 대회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저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차라리 안타를 맞고 내보내는 게 투수 입장에서는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안타를 맞는다는 거는 결국 타자가 이제 컨택이 될 수 있는 스트라이크 존에 비슷하게 볼을 던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볼넷으로 이렇게 많은 주자를 내보내고 있으면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네. 이제 던지는 투수들도 본인이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겠지만 마음처럼 안 되기 때문에 볼넷을 남발하는 거겠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코칭 스텝이라거나 뭐 이제 경기장을 한 홈팬들은 정말 이게 고약스럽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앞에서 김성한 해설위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도 포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 5월에도 이제 기아가 수원 KT전이었거든요. 네. 이때도 4사구 10개를 남발하면서 한번 진 적이 있어요. 10개. 어, 예. 이때도 이제 선발 윤영철이 사사구 5개, 그리고 음. 나머지 불펜진들이 또 나머지 5개를 또 내주면서 결국 이제 패했는데, 이날 이제 중계방송을 진행하던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프로야구에 나와서는 안 되는 숫자라고 혹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다들 특히 그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을 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성한 해설위원이나 이순철 해설위원 모두 혜태 타이거즈에서 또 V9에 또 읽었던 스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배 선수들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네. 농담도 하고 이제 혹평 아닌 혹평을 또 하신 게 아닌가. 네. 타 구단한테 이렇게 혹평하다가는 또 사실은 이 댓글 테러 받고 그럽니다. 물- 그렇지만 또 기아니까 친정이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예정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리고 21일 경기에서는 사실 볼넷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볼넷도 볼넷이지만 외야에서 이 실책이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또 경기를 좌우하는 큰 요소입니다만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의 실책은 정말 경기의 향방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7회 초 2사 만루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영수가 왼쪽으로 날린 타구를 좌익수였던 오선호 선수가 타구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서 만세를 불러버렸어요. 이제 만세 불렀다는 거는 예. 이제 글러브를 이제 딱 위로 올렸는데 캐치가 안 되면서 공을 뒤로 빠뜨렸다는 이야기인데, 네, 네. 그러면서 역전 3타점 싹쓸이 적시타를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참. 어, 주자들은 막 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음, 투아웃이기 때문에 딱 하는 그러니 순간 모든 주자들은 일제히 스타트를 걸거든요. 이게 그러니 아웃이 되든 뭐 음, 인플레이가 나오든 무조건 네. 상황이 걸리기 때문에 스타트가 다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을 빠뜨려 버리면은
3타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오선우 선수가 사실 이제 귀가 많이 안 좋은 선수예요. 아, 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귀가 안 좋다 보니까 외야 포지션보다는 내야, 그중에서도 음. 이제 일루 포지션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루에는 외인 타자인 패트릭 위즈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즈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선우 선수와 패트릭 위즈덤을 이제 타선에서 공존시키기 위해서는 오선우를 이제 외야로 출장시키면서 좀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시즌 마치는 대로 좀 기아 코칭 스텝이 오선우에 대한 어떤 포지션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교통 정리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 타자에 대한 방향도 좀 같이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오선호 선수도 굉장히 그 좀 덩치도 크고 네. 상당히 좋은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체격 조건이라든지 뭐 네. 공을 맞추는 능력이라든지 타격 부분에서는 확실히 합격점을 받은 선수입니다. 네. 올 시즌 첫 풀타임 시즌을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의 홈런, 그리고 음. 이제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면서 기아 타선에 또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좀 기아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현재 패트릭 위즈덤이 홈런 33개로 리그 2위를 또 기록 중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 왜냐? 그러면 이제 리그 성향이 타고 투자든 투고 타자든 한 시즌 1년 동안 35만 때려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외인 타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가 포기하는 건 또 더더욱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마 내년 구상을 가지고 또 기아 프런트가 골머리를 싸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혜원도 좌익수, 그 정혜원 선수도 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실책은 좀 굉장히 아쉬운 실책이었는데, 네. 이것도 6대 4로 이제 뒤지고 있던 9회 초 무사 1루 상황에서 NC 김희집 선수의 좌전안타 타구를 교체돼서 들어왔던 좌익수 정혜원 선수가 한 번에 포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뒤로 음. 살짝 흘렸는데, 그 순간에 뛰고 있던 선행주자가 그대로 3루를 돌아서 홈까지 들어오면서 6대 4였던 스코어가 7대 4가 됐습니다. 네. 진짜. 더군다나 기아가 이제 9회 말에 만루 상황에서 위즈덤이 또 2타점을 내면서 7대 6까지 한 점 차까지 따라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혜원 선수의 실책도 기아 코칭 스텝 그리고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 홈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펴보지 않았을까. 네. 네. 역사의 후퇴는 없지만 그렇게 뒤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실수만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사실 뭐 야구에 만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미 나온 결과는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 실책으로 '너 때문에 다 졌다.' 이렇게만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음 그렇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큰 경기에서 그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에서는 좀 실수는 안 해 주는 것. 그것이 프로야구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결과는 좀 아쉬웠지만 또 이 양현종 선수의 대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양현종 투수가 지난 20일 광주 NC전 1회 초 상대 타자인 이우성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KBO 최초 11시즌 연속 100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말 누적 기록에서는 KBO 리그에서 따라갈 선수가 없거든요. 네. 양현종 선수가 이제 지난 2009년 이제 기아가 10번째 우승을 달성했을 시즌부터 풀타임 선발로 돌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12년, 13년에는 잠깐 부진으로 좀 주춤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2014년도부터는 꾸준하게 탈삼진 기록을 쌓아가면서 지금 뭐 탈삼진 외에도 뭐 이닝 그리고 이제 다승 이런 각종 누적 기록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는 양현종 투수입니다. 네 네 네. 진짜 우리가 저희 같은 세대는 투수 그러면 뭐 선동열, 송진우 정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현종인가 봐요. 이제 뭐 물론 혹자는 뭐 임팩트 면에서 좀 딸리지 않느냐 네. 이런 말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야구라는 건 기록의 스포츠고, 이 누적이 계속 되다 보면은 어떤 큰 금자탑 어떤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야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양현종 선수가 그렇다고 또 임팩트가 있는 시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17년도에는 20승도 해봤고, 네. 뭐 한국 시리즈 MVP도 또 해봤던 선수고, 음. 임팩트만 놓고 봐도 전혀 딸리지 않다.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과거 이제 빙그레 이글스, 하나 이글스에서 뛰었던 송진우 선수가 또 기록했던 통산 210승을 또 목표로 음.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을 야구 뭐 사실 뭐 멀어졌다고 그러는데 또 기아 마운드에서 큰 힘을 보탰던 성영탁 이 선수도 이제 조기에 시즌을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기아가 이제 21일 서영탁 선수를 1군 말소시키면서 음. 이제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서영탁 선수가 올 시즌 1군 기준 45경기 52와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3승 2패 7홀드 평균 자책점이 무려 1.55입니다. 네. 서영탁 선수가 지명 당시에는 10라운더 이제 하위 드래프트 픽에 뽑히면서 이 선수를 이제 빠르게 레귤러 멤버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구심도 있었는데요. 올 시즌 좀 곽도규라든지 이런 불펜진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기아가 많이 안 좋았는데 서영탁 선수의 등장으로 약간 숨통이 트이게 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가을 야구도 뭐 멀어져 갔는데 이런 선수들을 지금 뭐 힘 빼기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내년 시즌을 위해서 좀 아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서영탁 선수가 일본으로 콜업되기 이전에 이제 퓨처스에서도 또 투구를 했는데 네. 2군에서도 25와 3분의 1이닝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52와 3분의 1이닝과 25와 3분의 1이닝을 더합해서 77과 3분의 1이닝을 올 시즌 던졌거든요. 네. 불펜 투수가 1년 동안 77이닝 정도 던졌으면 어느 정도 이제 리미트가 좀 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 시점에 이제 기아가 만약에 3, 4위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을 야구를 걸고 계속 경기를 했으면은 이제 서영탁 선수를 좀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현 시점은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결정은 뭐 잘한 것 같네요. 코칭 스텝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경기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기아는 이제 23일 화요일 인천 SSG 원정 경기 그리고 24일 수요일 고척돔에서 키움 원정이 예정이 돼 있고요. 주말인 27일과 28일 다시 광주에서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예요. 사실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23일 화요일 인천. 그리고 또 이범호 감독이 남은 잔여 기간 동안을 젊은 선수들을 좀 기용해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천천히 베테랑 타자들보다는 젊은 선수들을 스타팅 라인업에 좀 내면서 가능성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박재현 선수입니다. 박재현 네. 선수 지금 뭐 NC와의 경기에서도 뭐 1번 타자 우익수, 2번 타자 우익수 이렇게 나오면서 리드오프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박재현 선수 말고도 지금 김태형 투수라든지 뭐 정혜원, 박헌, 특히 박헌 선수는 이제 과거에 기아에서 뛰었던 김진우 투수의 아들이거든요. 김진우 투수. 김진우 투수 알죠, 제가. 네, 네. 이제 파워커버로 유명했던 김진우 투수인데 어쨌든 그 선수의 아들인 박헌 선수도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9월 확대 로스터가 지금 시행 중이다 보니까 이런 젊은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음. 이 선수들이 남은 경기 동안 8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8경기 동안 어떤 모습으로 좀 코칭 스태프들의 눈도장을 받고 시즌 후에 뭐 마무리 캠프 아니면 내년 스프링 캠프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기아 팬분들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 야구가 계속 되니까 특히 또 광주에서도 열리잖아요, 이번 주 주말에. 주말 2연전 예정돼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광주 팬분들께서는 가을 야구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박수를 좀 보내고 그래서 또 내년 시즌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거즈 읽어주는 남자 양준혁 기자였습니다.